2020년 3월 13일 금요일 드디어 킹덤2가 개봉됐습니다. 13일의 금요일에 맞춰서 개봉을 했고 마침 시기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들 확진자가 되고 있는 시기에 제대로 스트라이크를 쳤어요. 서양인들이 그동안 봐왔던 좀비를 벗어나서 K-좀비라는 단어도 만들어질 만큼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정주행을 마치고 허전한 마음을 채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풀어봤습니다. 킹덤은 웹툰 신의 나라를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킹덤의 극본을 맡은 김은희 작가는 드라마 사인의 각본을 담당하면서 언젠가 조선을 배경으로 한 좀비물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생각은 했으나 공중파에서는 그녀가 원하는 것처럼 잔인한 장면을 연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웹툰으로 그녀의 생각을 펼쳐봤고 마침 2년 뒤 개봉한 부산행의 성공으로 한국판 좀비물의 가능성을 엿본 넷플릭스에서 그녀가 원하는 모든 장면을 도와주겠다는 제의로 킹덤 제작에 착수하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 무영의 아들에게서 기생충이 발현되는 걸 클로즈업 해줍니다. 이는 촌충에게 잠복기가 있음을 의미하고 이후 당연하게 이 어린 왕이 큰 복선이 될 것이라는 암시이죠. 당장 좀비가 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하고 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죽고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두 번의 사화 끝에 폭군의 모습으로 변한 연상군이 이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사초를 보고 싶다고 꽤 비중 있게 언급을 하는데 조선 왕들 중 유일하게 사초를 열람한 왕 또한 연상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린 원자의 기생충, 이 장면 그 전에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좀비들에게서 빠져나오는 촌충들과 생사역이 된 안현대감의 장면이었죠. 조학주를 물고 나서 안현대감의 왼쪽 눈에 촌충이 올라가는 장면으로 기생충의 존재를 미리 알려줬었던 거죠.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군사들을 뒤로 하고 조학주를 향해서 곧바로 달려갔던 장면이 조금 의아하긴 했었는데 어쩌면 기생충에 완전히 몸을 빼앗기기 전에 조학주에 대한 분노와 정신력으로 그에게 달려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3년 전부터 잊지 않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다고 말했던 장면을 생각하면 안현대감은 그 정도 인물일 수 있으니까요.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존재하는 킹덤. 그런데 의외로 분장 때문에 잘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특히 영신을 연기하신 김성기님, 박인전의 연쇄살인마, 범죄도시에서 조선족을 연기하신 이분입니다. 시즌2의 마지막 장면에서 전지현님이 등장해서 시즌3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는데요. 이런 궁금증은 중국, 대만 등에서도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제공한 건 아신이라는 이름과 우리나라의 검이 아닌 돌을 차고 있는 모습, 그리고 언꼴을 감싸고 있는 밧줄에 달린 방울, 좀비에게 달려있는 방울을 아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였죠. 그녀의 등장은 국방을 중심으로 한 시즌3의 진행을 예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특히 날카로운 여진족 전사의 이미지를 김은희 작가가 원했다고도 하죠. 상투를 튼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게 아니냐는 물음에 탕의 나이는 14세에서 15세이고 후에 공개될 내용이라고 인터뷰에서 주주님이 밝혔습니다. 킹덤은 각 나라로 스트리밍 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킹덤이 아닌 해외 콘텐츠 팀에 의해 이름이 조정되기도 했는데요. 베트남은 죽음의 왕국, 헝가리는 왕국의 비밀, 그리고 대만에서는 이시조선으로 이름이 바뀌게 됐는데 이 이시조선이란 이름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씨가 세운 이시조선이라는 표현으로 일제시절 조선을 낮추어 이르는 표현이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인데요. 담당자들은 대만에서 주로 이시조선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사용했을 뿐 비하의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부 검토 끝에 이시조선을 시전조선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하네요. 물론 대만의 K-드라마 팬들은 악감정 없이 순수하게 킹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대만의 반응과 함께 각국의 반응을 조금 살펴보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대만의 반응입니다. 중국의 유령 신부가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고전적인 중국 드라마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한국의 킹덤과 일본의 AV 황제를 따라잡지 못하네. 내 블로그에서 시즌2 마지막에 등장한 전지현에 대해 올린 포스트가 있어. 사람들을 장기말로 쓰는 정치 스릴러. 듣기로는 북한에서도 킹덤은 챙겨본다던데. 이렇게 보면 주로 대만은 작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다음은 미국 반응입니다. 킹덤이 좀비 영화를 새로 정의했어. 추천작 킹덤. 중세 한국에서 일어나는 좀비 정치물이야. 조선시대를 아주 아름답게 녹여냈고 인상적인 캐릭터들이 즐비해. 이 시리즈는 진짜 미쳤어. 좀비 팬이라면 다 내려놓고 이걸 먼저 봐. 조지 로메로 작품들이랑은 전혀 다르니까. 복선, 좀비, 액션들이 신비롭고 터프해. 이렇게 보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음은 일본 반응입니다. 킹덤 너무 재밌어서 하루 만에 시즌2를 다 봐버렸어. 빨리 시즌3 나왔으면 좋겠다. 특히 영신이 너무 멋있어. 킹덤의 영신 모습에 푹 빠졌어.
적당한 체구에 총과 칼 솜씨도 경쾌하고 묶어둘 수 없는 야생동물 같은 느낌이 너무 좋아. 오랜만에 덕질할 배우를 만나서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조선 왕조, 좀비, 패닉, 정치, 서스펜스물이라는 슈퍼 복합 장르지만 시즌2에서 갈무리를 훌륭하게 해냈네. 왕과 권력에 대한 철학도 담고 있어서 조선판 왕좌의 게임이라 부를만해. 어제 킹덤을 3화까지만 봤는데도 너무 재밌었어. 과연 넷플릭스다운 제작비에 배우가 주지훈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 일본은 연사마가 유행했던 것과 같이 역시 배우들의 인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